매달 장부라든지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 업체들마다 기장료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하면서 뭔가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월 기장을 한다는 개념은 통장이 됐든 뭐가 됐든 월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 월마다 사용했는 걸 갖다 정리를 해달라든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잘못 생각했던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실무적인 능력이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2018년 2월에 폐업을 했는데 2017년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안 냈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표이사한테 이야기를 했는 게 이야기를 하면서 11월달, 12월달 그 매달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그 내역 있잖아요. 일용직 신고 내역. 그것도 누락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이나 2017년분에 추징이 나왔다. 그럼 또 우리가 착각했는 건 뭐냐 그러면 2017년도 일용직 근로소득이 2,170만 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달 이제 우리가 납부했는 게 고지를 한 게 어떤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1,860만 원 기준으로 고지가 됐어요. 2017년도 일용직 근로소득을 2,170만 원인데 매달 고지하면서 1,800만 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가 된 거예요. 그럼 매달 2016년도 기준으로 한 거고. 그렇지. 근데 일용직은 또 다른 아니, 개념이잖아요. 일용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원래 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사대보험 쪽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고지를 하고 그러니까 연간 신고했는 그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다시 정산을 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신고했는 게 2,170만 원인데 왜 1,8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고지를 했냐. 그리고 그쪽 사장 이야기는 너가 2달치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며칠간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2달간 누락이 됐더라도 그 다음 달에 신고했을 수도 있고 연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년 5월 달에 이제 추징이 된 거예요. 3월 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연간 일용직 작급에 대한 연간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4월 정도 이제 정리를 해서 5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나? 5월 10일까지 이제 납부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2018년 2월에 이제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2018년 5월 달에 2017년 정산한 금액을 내라고 나온 거야. 2016년 걸 가지고 2017년 5월 나왔듯이 2017년 걸 가지고 2018년 5월 나왔는데 이 회사는 2월 달에 폐업을 해버리고 통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연체가 돼가지고 2년이 지난 죽음 시점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보수총액 신고는 제대로 됐잖아.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5일날 접수가 됐는데 그때는 2,100 얼마가 됐다.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보수총액은 제대로 들어간 거냐? 그런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산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정산분인데 이게 그대로 고지되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쪽 사장을 이해를 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 전개도 잘못됐었고 그 노래방 사장이 전화가 왔을 때 우리의 대응도 잘못됐었고 근로수총액이라는 게 일용직만 있다고 하면 보수총액이 매달 신고했는 금액하고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60세 이상 이제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는 그럼 차이는 그 이야기를 한 건가? 약간 이게 차이가 있을 수도 오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공유가 했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까지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작년 금액 기준으로 매달 고지되는데 그 금액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차이가 한 2,300만 원 나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신고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럴 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나서 반드시 4대 보험 쪽은 정산의 개념인 거고 세금도 마찬가지. 세금은 이제 고달 월급에 대해서 바로 떼지는 거 맞지? 4대 보험은 고지되는 거 그냥 우리가 납부하는 거고 시스템이 이제 서로 다르잖아. 우리가 미수금이 계속 누락돼 있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월기장료 쪽이야. 월기장료 쪽도 특히나 2, 3개월 정도 그게 실질적으로 2년치 미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이야기는 다 하고 또 이제 요청할 거는 많이 하고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업체거든요. 이 수금 현황은 매달 자기급 보는 건가? 네. 보면서 이제 매달 수금도 그러지만은 그 누락돼 있는 신고 수수료 있잖아요.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 수수료. 그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요. 네.
월 기장료는 2, 3개월 지연되면 PD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거 결자가 떨어져야지 전자신고하고 납부서 보내지. 지금 이거 8월 말까지인가? 네. 할 때 있으면 빨리 하고 21일 날 줘가. 21일 날 가고 이번 주 강복시험 끼워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가면 좋겠네. 임시휴일이에요 17일 날. 휴일이죠 17일 날. 아 17일 임시휴일이에요? 네. 네. 왜? 오빠 지정이 있어요. 광복절이 15일날 토요일이라서. 네. 워낙 아무튼 18, 19 누구 휴가 갈 사람 없나? 네? 갑자기. 아 그렇게 18, 19 좋네. 여유 있잖아. 그 진짜 갈 사람 좋아. 가고 이렇게 하라고. 저 한 절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끼워가지고 앞으로 절반, 뒤로 절반 이렇게 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이 한 프로그램 짜가지고. 저도 저 보내주세요. 그러고 그 근로계약서.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근로계약서는 업체한테 PD 그 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줄 때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걸 가지고 과태료가 있는 거 그게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업체들한테 반드시 그 이야기는 매년 기장료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세무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면 서로 이제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회의하는데 박혜 이사님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저희 쪽에 공지하실 것도 많으신 것 같고요. 보통 다 개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너무 자주 카톡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피드백을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고요. 오케이, 저희 좋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게 그리고 지금 업체가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님처럼 저희 쪽에 하시는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해드릴 말씀드릴 게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단체로 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요. 그럼 월요일 시간을 좀 조정하든지 그건 좋은 왜 생각이네. 그러냐면 세 사람한테 할 얘기를 돌아가면서 세 사람한테 다 해요. 하면 오케이, 옆에 조정할게. 있는 사람은 해당 안 예, 있는 예. 사람 똑같이 그 이야기를 그렇지. 똑같이 해요. 계속 오케이. 리바이벌. 뭐 박회사님 어쨌든 전달사항이 조금 저희한테 매일 카톡 하시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달사항 있을 때마다 그걸 차라리 그냥 핸드아웃으로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저희도 뭐 회계사님도 저희 쪽에 지시사항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드릴 말씀이 그렇지, 있는데 예. 그걸 개별적으로 드리자니 이게 좀 저희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수렴해서 회계사님께 요청할 거 있으면 좀 하고 그래도 업무하는 스타일 방식으로 그렇지. 좀 예. 저희나 좀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 예, 했으면 예. 좋겠어요. 오케이. 좋은 의견입니다. 예.